1980년 9월 13일 전 세계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서커스를 보고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 악마의 코스로 유명한 리비에라의 그랑코니시 해안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스테파니 공주는 탈출에 성공해 목숨을 구했지만 그레이스 켈리 왕비는 차와 함께 절벽에 굴러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모나코 왕실은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오후 10시 30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발표했다. (1929년 11월 12일) 미국 필라델피아 최대 부호 가문에서 태어난 그레이스 켈리는 어린 시절부터 빼어난 미모로 많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랐는데 22살이 되던 해 프로듀서 델버트 만의 눈에 띈 그녀는 14시간이라는 영화로 데뷔하게 되었다. 그 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수많은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우아한 미모와 연기로 스타덤에 올랐고 1955년 영화 갈채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 할리우드 영화계 명실상부한 유명 배우가 되었다. 그렇게 여배우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가운데 1955년 4월 칸 영화제에 참석한 그레이스 켈리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바로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세계 두 번째 소국 모나코 왕 레니의 3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1956년 4월 12일 할리우드 은퇴를 선언한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 왕 레니의 3세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다.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전 세계 이목을 끌었고 그레이스 켈리는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렸다. 결혼 후에도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화제가 되었고 그녀의 헤어스타일, 의상, 가방은 물론 장신구까지도 전 세계에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공교롭게도 27년 전 영화 나는 결백하다에서 자동차 추격 씬의 배경이 된 그랑코니시 해안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모나코 왕실은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 As comprehensive results derived from witness testimony and circumstantial forensic information gathered at the scene, It is clear that Queen Grace Kelly's death was a direct result of her own unskilled driving. 모나코 왕실은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1982년 9월 18일 그레이스 켈리 왕비는 모나코 니콜라스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른 후 가정묘에 안장되었다.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모나코 왕실과 전 세계는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런데 This must be Grimaldi's curse. Right. The curse is still ongoing. 모나코인들은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죽음이 그리말디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했다. 그리말디의 저주, 도대체 어떤 것일까? 13세기 이탈리아에서는 교황 세력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교황의 편을 든 제노바의 명문가 그리말디 가문은 정치 싸움에 휘말리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 그중 유일하게 프랑스와 그리말디와 7인의 전사가 살아남게 되는데 We are monks on a pilgrimage. Please let us stay here for the night. 1297년 1월 8일 프랑스와 그리말디와 7인의 전사는 순례길에 오른 수도승으로 위장해 기벨리네스 가문이 통치하는 모나코에 잠입한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치하던 기벨리네스 가문을 몰살하고 모나코 영지를 강탈한다.
punish you. Any dispenses from your blood will never get it all together with their spouses. 그리고 그리말디에게 살아당한 한 여자는 죽기 전에 저주를 퍼부었는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그리말디 가문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한다. 모나코를 이을 후사가 귀해지기 시작했고 1731년에는 안토니오 1세에게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결국 안토니오 1세의 딸 루이스 이폴리트 공주의 남편인 자크 1세가 즉위 왕위를 잇게 되면서 그리말디 가문이 간신히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모나코 왕실에 또 다른 순환이 닥쳤다. 프랑스 제1제정 시대인 1793년 모나코는 프랑스의 속국이 되는 신세에 처한다. 그 후 나폴레옹 1세의 몰락으로 프랑스가 힘을 잃게 되면서 1861년 프랑스 모나코 조약으로 독립을 되찾게 되었는데 하지만 1918년 그리말디 왕가의 대가 끊길 경우 귀속된다는 조약을 프랑스와 맺음으로써 모나코 왕실은 후사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된다. 그러던 1949년 모나코 왕 루이 2세에서 또다시 대가 끊기자 모나코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자 루이 2세는 그의 외손인 레니에 3세에게 왕위를 계승했고 가까스로 모나코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는데 모나코의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가 사고로 사망하자 사람들은 또다시 왕실에 비극이 생긴 것은 그리말디의 저주 때문이라며 두려워했던 것이다. 또한 모나코인들은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사망 이후에도 모나코 왕실이 여전히 저주에 갇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그레이스 켈리 왕비와 레니의 3세 사이에서 태어난 두 명의 공주와 왕자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다. 캐롤라인 공주는 21살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17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모터보트 사고로 숨졌으며 세 번째 남편 에른스트 공은 폭행 사건에 자주 연루되는 등 구설수의 단골손입니다. 스테파니 공주 역시 경호원과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포르투갈 출신 고개사와 재혼했지만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은 알버트 2세는 52살의 나이에도 독신이어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 모나코인들의 애를 태웠는데 최근에야 20세의 연하와 약혼을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폭로되었다. Grace Kelly was in fact killed by Monaco royal family. 전기작가 로버트 레이시는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모나코 왕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한다. 로버트 레이시의 주장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다르게 그레이스 켈리가 정략 결혼의 희생자라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유럽의 귀족과 부유층들이 모나코에서 카지노와 휴양을 즐겼고 그것이 모나코의 주 수입원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유럽이 경제 위기에 처하면서 모나코 역시 주 수입원인 카지노 산업과 휴양 산업이 불황을 겪게 된다. 심지어 모나코의 왕 레니의 3세는 독신인데다 대를 이을 후사도 없어 프랑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하자 모나코를 살릴 묘안을 찾고 있었는데 I have a perfect solution for all our royal matters and also the economic crisis. This is Grace Kelly, the Hollywood actress, right? 당시 모나코의 경제적 실권을 쥔 그리스 출신 선박왕 오나시스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레니의 3세가 할리우드 스타와 연애 결혼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어 미국의 부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모나코 경제를 살리고 프랑스의 모나코 합병 바람도 간단히 잠재우자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왕비에 적합한 지적이며 우아함을 지닌 할리우드의 인기 절정의 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왕비감으로 간택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레이스 켈리는 의도된 오나시스의 연출 아래 레니의 3세 왕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오나시스의 시나리오대로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가 된 후 미국인들의 모나코 여행이 몇 배로 증가했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결혼한 그레이스 켈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You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palace without any permission. 로버트 레이시에 따르면 엄격한 왕실 생활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던 그레이스 켈리를 점차 고독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성격 차이로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되면서 말년에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술에 빠져들었고 문 남성들과의 연문까지 흘리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결국 모나코 왕실은 골칫거리였던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왕실에 발표하는 달리 사고 후 그녀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점과 사고 현장이 즉시 치워진 점, 목격자라고 나선 사람이 사실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내 동석했던 스테파니 공주는 그녀가 뇌졸중을 앓고 있어서 운전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했고 왕실은 이를 근거로 그레이스 켈리에 관한 왕실 음모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은막의 여왕에서 모나코의 왕비로 영화같이 화려한 삶을 산 그레이스 켈리. 하지만 동화 속 행복한 신데렐라와는 달리 그녀의 삶은 불행히도 비극적이었다.